네. 연일 폭로를 이어가는 고유정의 현 남편, 이런 주장까지 하는데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과 아들 사망 사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검찰 역시 범행 동기를 첫 번째 결혼 생활과 새로 꾸린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담긴 고유정의 증오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의 공소장이 일단 취재가 된 것 같아요. 네. 결국에 고유정의 첫 번째 증오의 대상은 전 남편이었던 거죠. 네, 전 남편으로 비춰집니다. 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저런 집안하고는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 입에 담질 못하는 이제 욕설과 험한 말들을 전 남편에게 쏟아냈는데요.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짧은 이혼 조정 기간 동안 전 남편에게 이렇게 험한 말을 내뱉은 고유정을 봤을 때 전 남편을 굉장히 증오했다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 파탄의 이유를 전 남편에게 돌리면서 여기서 비롯된 증오가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욕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뭐 땡땡 놈, 땡땡 쓰레기, 네. 내 인생의 땡땡. 정말 왜 이렇게까지 전 남편을 증오했나. 뭐 미워할 수는 있잖아요, 사람은. 근데 이 정도까지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고유정이라고 하는 이 개인의 특이한 그 캐릭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뭐 이혼 가정들이 뭐 적지가 않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 남편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그 어떤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 예외적인 일이고요. 지금 이 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파탄이 일어났는데 약 그 5개월 뒤에 이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남편에게 어떤 그 막말을 하고 네. 상욕을 하고 이렇게 때문에 더 이상 결혼 생활 유지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이 고시 측에서는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또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그 조정을 해가지고요. 합의 이혼을 하도록 했죠. 그래가지고 친권은 어머니에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양육비는 이제 남편이 되도록 하고 네. 매주 첫째 주, 세 번째 주에 토요일 날 8시간 동안은 서로가 면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 바로 이 고씨 같은 경우는 이 아이를 그 이후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정오의 대상이 된 이 자기 남편에게 평생 동안 이 아이를 갖다 절대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정오의 표시를 하려고 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범행 그 동기와 연관해서 검찰에서는 이 남편의 법적 대응 때문에 네. 본인이 그렇게 의도했던 것이 완전히 무산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분노를 더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유정의 심리를 분석해 주셨고요. 실제로 살해 과정을 보면 단순히 뭔가 죽여야겠다가 아니라 전 남편에게 고통을 줘야겠다 이런 의도가 엿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의도 같은 경우에는 고유정이 검색을 했던 검색 목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고유정이 검색을 했다는 검색어가 무려 500개에 이르고요. 검색의 횟수만 해도 1000건이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검색의 내용들을 보자고 한다면 뭐 수면제, 렌터카 블랙박스, 펜션 CCTV, 뼈,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범행의 도구라든지 범행을 은폐하려는 것 그리고 범행 이후에 은닉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갑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렇네요. 이 수갑은 보통은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것이기 네. 때문에 과연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수갑을 검색했는지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실제 교수님 수갑을 쓰진 않았어요. 네. 이거 심리가 뭘까요? 이제 이 사람이 수갑을 검색을 한 것은 결국 이제 이 고씨 같은 경우는 160이고 자기 남편은 180의 거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상대를 그냥 1대1로 힘으로 제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이고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 그 부분이 여성 범죄 같은 경우는 남성에 대해서는 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네. 이제 청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졸피뎀을 사용을 해가지고 상대를 만약에 어떻게 제압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실제 수갑을 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수갑을 만약에 샀다면 수갑을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것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네. 해가지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을 하게끔 그 본인이 그런 의도한 어떤 게 아닌가. 구상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은 이 수갑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구입을 했다면 그런 그 상황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고 결국에는 증오가 살인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범행 일지를 보면요. 고유정이가 5월 18일자로 제주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를 준비를 하죠. 그 다음날부터. 네. 그리고 5월 20일자로 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25일 제주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물결 문의를 보내면서 다정하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요. 근데 사실은 원래 법원에서 정해준 면접 교섭 장소는 1차는 청주였습니다. 근데 고유정이 이렇게 남편에게 제주에서 만나자면서 면접 교섭 장소를 바꾸자고 했고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제주도에 가 있었던 겁니다. 미리 계획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자대로 25일자로 남편을 만나서 네. 살해를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또 하나 새로운 정황이 나타났는데 이제 저렇게 실행을 하고 전 남편은 어쨌든 살해를 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는 자신이 피해자이냐 네. 꾸민 정황이 또 새롭게 드러났죠. 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펜션을 나오면서 바로 한 행동이 119에 전화를 거는 행동입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오른손을 다쳤으니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알려달라고 신고합니다. 바로 자신이 남편의 성폭행의 피해자인 것처럼 전화를 한 건데요. 네. 그리고는 태연하게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 고유정이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으려다 손을 다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굉장히 치밀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은 결국 이제 그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행동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고유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외지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고 자란 자기 동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뭐 어디에 어떤 병원이 있고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지리감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그 외지 사람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119에다가 전화를 해서 병원이 어디에 적합한 데 있느냐라고 문의를 한 것은 119에다가 만약에 문의를 하게 되면 그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까지를 고려해서 나름대로는 참 머리를 많이 썼네요. 네.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고유정이 머리를 썼지만 드러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자 자작극인데요. 사실 그 내용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서 그 내용이 좀 드러나게 됐죠. 네, 맞습니다. 이 고유정이 했던 문자 자작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네. 고유정이 문자를 보낸 날짜가 심지어 본인이 이 사건을 만든 날인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에 오후에 고유정이 먼저 본인의 휴대전화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네. 오후 2시 48분경이었는데 성폭력 미수 및 폭력으로 고소하겠다. 네가 인간이냐? 넌 예나 지금이나 끝까지 나쁜 인간이다라고 먼저 본인이 남편에게 보냅니다. 네. 그리고 나서 2시간 이후인 오후 4시 48분경에 이번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남편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미안하게 됐다. 내 정신이 아니었다. 너 재혼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고 어쨌든 미안하게 됐다. 고소는 하지 말아달라. 내년에도 취업해야 되고 미안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성폭력과 관련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동기를 네. 입증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이러한 문자 자작극을 이용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을 살해한 뒤에요. 현재 남편에게 연락을 하잖아요. 예. 지금 새롭게 드러났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유정이 범행 후에 제주도를 빠져나가면서 네. 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이런 내용을 보냅니다. 네. 이 문자 내용을 보면 어떤 의도를 품은 계획살인 후의 문자로 추정이 되고요. 네. 어떤 뭐 성폭행에 대항하다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의 문자는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 고유정이요. 또 그 이전에 범행 이전에도 범행 도구를 구입한 날에 또 현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도착하자마자 씻고 주차하고 장본 거 정리하느라 연락이 늦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이 고유정이 현 남편과의 어떤 가족 형성에 대해서 큰 애착을 보인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추정케 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제 고유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의 어떤 그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에다 모든 사항들을 거기다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현재 남편 같은 경우도 이 고유정이하고의 어떤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즉 다시 말해서 고유정 근처에 있는 남성 같은 경우는 행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 여성의 근처에 있으면은 항상 그 남성은 다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이 현 남편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신이 고유정이 살해를 한 전 남편의 아바타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이 현 남편이 이번 사건이 밝혀짐에 따라서 고유정이 전 남편이 했었던 그런 것들을 그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밝혀지고 나니까 자기한테 한 행동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 뭐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 남편이 박사 과정 중이었는데 이 자기가 이제 소방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도 로스쿨을 가라. 그래가지고 로스쿨 준비를 갖다가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고유정이 어떤 사람들에게 상당히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는데 굉장히 거기에 집착을 하는 사람인데 이 고유정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검색의 달인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별로 어떤 능력이 없지만은 이 로스쿨을 가는데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검색을 해가지고 현재 남편에게 제시를 네.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전 남편을 너무나 증오했던 고유정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의붓 아들도 증오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주장이 나옵니다. 물론 현재 남편의 주장입니다만 네. 자신의 아들의 사진을 SNS 프로필에 올려놨더니 고유정이 그렇게 화를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네, 바로 이제 고유정이 의붓아들도 미워했거나 질투했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이 네. 재혼한 현 남편이 자신의 SNS에 아들의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보란 듯이 내 새끼가 이해다라며 티낼 필요가 있겠냐며 극도로 화를 내는 겁니다. 따진 거죠. 이 시기가 고유정과 재혼한 현 남편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유산한 다음이었는데요. 그렇군요. 남편이 올려둔 의붓아들 사진을 보고 극도로 흥분한 고유정은 죽어버리겠다. 너는 나와 내 아들을 능멸했다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내 아들과 나의 사진도 같이 올려놔야지 왜 너의 아들만 사진에 올려놓냐 이런 의도였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거 이것도 심상치 않아 보이네요. 그것은 이제 고유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 치부를 네. 이 현 남편이 드러냈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고유정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남들에게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자기 현 남편이 원래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칠 수 있느냐. 이거는 재혼 가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오픈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모든 것을 스위치를 누르면서 이 컴퓨터가 원래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리셋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 모든 자기의 인생의 궤적을 스위치 하나로 원래 돌려놓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고유정이가 뭔가 자기가 의도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현 남편이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극도의 어떤 증오, 분노가 표출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수상한 정황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어쨌든 고유정을 상대로 의붓 아들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분명히 마지막 조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조사를 한다고 해요. 왜 조사를 할까요? 고유정이 이 의붓아들 사망 사건 관련해서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다 할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경찰은 3차 대면 조사를 이어갑니다. 과연 오늘은 고유정이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전 남편 사건과 달리 진술 거부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경찰 조사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정 근데 이런 가운데 호화 변호인단을 좀 꾸렸다.
쟁쟁한 변호사들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고유정이 지금 5명으로 이루어진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는 판사 출신의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조예가 깊은 변호사도 있고 또 생명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 생명공학을 전공한 변호사에 좀 눈길이 가는 이유가 네. 이 고유정 같은 경우에 사건에서 지금 현재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범행 방법이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는 혈흔 반응을 봤을 때 이것이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방법이다. 남편이 사망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경찰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변호인단의 반박이라든지 아니면 범행 방법을 검찰이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범행 방법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반박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여러 사실을 봤을 때 이런 고유정이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